네,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알아보기 발표를 하게 된 김진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의 발전 과정을 먼저 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웹 애플리케이션이 지금까지 오게 되는지 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구조인 와스에서 어떻게 언어별로 어떻게 스택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리버스 프록시라고 하는 웹 서버가 이제 와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웹 서버가 사실상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이제 웹 서버가 아직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이유인 리버스 프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발표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와스나 웹 서버나 약간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헷갈리는 용어들이라서 정리하고자 하는 면에서 발표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발전 과정을 먼저 잘 알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초기에 웹에서는 정적 페이지만을 서빙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로 이제 어떤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URL에 있는 파일을 요청하게 되면은 웹 서버는 파일을 서빙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정적 페이지, 이제 정적 파일을 받아서 브라우저가 뿌려주게 되면은 정적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웹 서버는 이제 웹 서버라는 용어가 하드웨어적으로도 쓰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쓰이고 또 소프트웨어에서도 여러 의미로 쓰이게 되어서, 여기서 이 발표에서는 이제 이 용어로 한정되어서 계속 진행할 건데, HTTP 요청,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정적인 리소스를 응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이 발표에서는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페이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왼쪽에 보이는 HTML을 이제 파일을 받아서 브라우저에 띄우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정적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파일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우입니다 라는 걸 저장하게 되면 누가 와도 저런 이름을 받게 되고, 오늘이 30일로 변해도 29일이라는 걸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웹이 점점 발전하고 인터넷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동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동적으로 페이지가 바뀌게 됨을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왼쪽 같은 HTML만 서빙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기술이 CGI라는 건데, 이것은 특정한 구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특정한 웹서버에 어떤 위치에 있는 파일을 줘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적인 리소스가 아니고 동적인 리소스다 혹은 페이지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웹서버는 특정한 CGI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동적인 파일을 주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진 파일을 주게 되면 브라우저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초기에 사용됐던 CGI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CGI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각 요청마다 프로세스를 실행시킨다는 점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는 포크 할 때마다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요청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CGI를 구현하는데 펄이라는 언어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제 그러한 언어들은 대용량의 또 비즈니스를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FCGI 뭐 여러 기술이 나왔는데, 먼저 FCGI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자면은, 아까는 하나의 요청당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러 요청이 와도 하나의 프로세스만 만들어서 이제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FCGI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구현체가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제 FCGI를 구현한 어떤 것이라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웹서버에 이제 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이제 넣어서 같이 컴파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듈 내장 모듈을 넣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웹서버에 특정한 요청이 오게 되면은 이제 웹서버 내부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웹서버 하나의 프로세스 내부에서 동적 페이지를 처리해서 응답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있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동적 페이지를 생성하는 거는 이제 FCGI나 CGI를 구현한 특정한 구현체, 그러니까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그거 별개로 HTTP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은 웹서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웹서버가 HTTP 통신을 담당하고 이제 FCGI를 구현한 구현체라고 부르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나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서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합치면 나온 것이 WAS입니다. 그래서 WAS란 이것은 제가 일단은 공부하면서 정의 내린 내용인데요. 웹서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TTP 요청을 받아서 정적인 리소스를 응답합니다. 그러나 WAS는 정적인 리소스뿐만 아니라 동적인 리소스까지도 응답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위키백과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WAS에 대한 정의는 이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아키텍처에서 봤을 때 와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언어별로 이제 어떻게 적용됐는가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자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톰캣이라고 하는 와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때인데 이제 톰캣은 이제 와스인데요. 그래서 어떤 동적인 파일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적인 파일도 이제 톰캣이 서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웹서버 없이 톰캣만으로도 이렇게 정적 파일도 서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적 파일이 서빙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서블릿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서블릿이란 자바 진영에서 CGI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웹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서블릿을 구현한 서블릿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구현한 구현체들을 생성하여서 이제 동적인 페이지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만 처리하는 부분에서 톰캣에서 HTTP를 담당하는 부분과 또 서블릿을 처리하는 또 서블릿 컨테이너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이썬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걸 준비할 때 좀 헷갈렸던 것이 언어별로 이제 부르는 용어도 좀 다르고 그래서 조금 이건가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같이 브라우저가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서버가 응답을 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구니콘과 장고가 있습니다. 장고는 이제 보통 많이 아시다시피 MVC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이것도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이것은 WSGI라는 이제 CGI랑 비슷하게 이제 어떤 통신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장고는 WSGI로 이제 통신이 가능한데 이것을 웹 브라우저와 통신 가능하게 바꿔주는 미들웨어를 구니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고 위에 구니콘이라는 미들웨어가 얹게 되면은 이제 이거 자체로 와스가 되어서 웹 서버의 역할과 또 동적인 페이지를 해주는 이제 와스의 역할도 하게 되어서 이제 이것도 와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ode.js입니다. Node.js는 이제 Node.js 내부에서 이제 웹 서버가 내장되어 있어서 따로 이제 어떤 와스라고 톰캣이나 뭐 구니콘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노드 자체로 이제 웹 서버 역할을 내장하고 있어서 이제 웹 서버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봤을 때 이제 갑자기 또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에 와스라고 이제 말했을 때 이제 웹 서버 기능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왜 웹 서버를 다시 앞단에 하나 더 쓰는 거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이유들을 뒤에서 설명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설명하려면은 이제 프록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프록시라는 것은 그냥 원래 있던 서버에 닿기 전에 이제 먼저 사는 서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오리진 서버에 직접적으로 통신하지 않고 프록시 서버라는 것을
거쳐서 통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요청을 중간에서 받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게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론트 프록시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론트 프록시라는 것은 이제 앞단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들을 캡슐화하는 것을 프론트 프록시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은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냈는지 서버 측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버 측에서는 프론트 프록시가 요청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캡슐화를 통해서 어떤 보안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 프록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서버나 웹브라우저에 놓여 있는 모양은 같은데 이제 빨간 줄 쳐 있는 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이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제 프록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리버스 프록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을 캡슐화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서버에서 내가 오리진 1인지 2인지 3인지 어떤 서버에 요청을 보낸 건지 모르고 단순히 리버스 프록시에 대한 요청만 보내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 관련돼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리버스 프록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장점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진엑스가 리버스 프록시 역할을 해서 이제 이 구조에서 사용이 되는데, 아까 보았듯이 다양한 서버 조합이 가능합니다. 톰캣, 구니콘, 노드.js 각각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써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언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엔진엑스라는 웹서버를 두게 되면은 이제 뒤에 다양한 서버들을 이제 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 리소스와 동적 리소스 서빙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현재 많이 사용되는 구조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이제 리액터와 같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이제 빌드한 파일들을 엔진엑스에 넣어놓게 되고, 엔진엑스가 그 파일을 서빙하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것을 렌더링하여서 이제 그 서버 쪽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만 갖게 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할 때 동적인 리소스는 와스에게 맡기고 정적인 리소스는 엔진엑스가 이제 반환하게 되어서 서버에 대한 부하를 좀 더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성 향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엔진엑스밖에 없기 때문에 엔진엑스 부분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어떤 서버가 있는지 클라이언트 측은 알 필요도 없고 이제 모르게 됩니다. 알고 싶어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어떤 스프링으로 구현된 와스에서 그 서비스가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이제 인스턴스를 늘려서 엔진엑스에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부하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청이 오더라도 부하 분산을 통해서 이렇게 대처를 엔진엑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이미 와스에서 웹서버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웹서버를 앞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엔진엑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톰캣 리버스 프록시 기능도 있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톰캣이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기능을 엔진엑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구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웹서버라는 일반적인 이제 일반 명사하고 엔진엑스라는 것을 한정하면은 이제 엔진엑스가 이제 웹서버라는 것이 단순히 정적 리소스를 서빙하는 걸 넘어서 더 많은 기능들을 요즘 현대의 웹서버들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캣은 와스로서 이제 웹서버가 하는
정적 리소스 기능은 그대로 수행을 하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하 분산이라든지 다양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구조적인 이점이고,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장점은 제가 그것들 각각 톰캣과 엔진엑스를 비교한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하 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캡슐화 이런 것들은 엔진엑스를 써서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리버스 프록시라는 구조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